안녕하세요. 서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그 배열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 공간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이제 독립된 변수로 이제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지 않고 이제 그룹화 시켜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이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이제 배열이다. 그래서 이제 어, 동일한 데이터 타입들을 메모리 연속적으로 할당받는 변수들의 집합체가 이제 배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배열들을 포인터 함수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할 건지 이제 그와 같은 접근법으로 우리가 접근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열 쪽에서도 이제 캐릭터형을 갖다 그룹화시킨 문자 배열, 즉 문자열을 갖다 접근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문자열로 대부분 다 작업을 합니다. 운영체제라든지 내부 동작 과정들도 문자열로 이제 작업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4층 연산 계산기를 갖다 이제 수식을 갖다 이제 계산하는 계산기를 만들려고 할 때도 내부적으로는 다 문자열로 이제 처리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 문자열 쪽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응용 파트에서 더 이제 깊이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배열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를 했었고요. 자, 이 배열이라는 개념을 좀 응용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이제 예제로 정렬 탐색 알고리즘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렬 탐색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전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학년 때, 2학년이나 3학년 때 다양한 이제 정렬 탐색 알고리즘을 접근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 배열에 대한 개념을 갖다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선택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갖다 검색할 수 있는 순차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우리가 좀 접근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버블 삽입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기본 동작 과정을 어떤 내가 이제 정렬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정렬된 지역과 정렬 안 된 지역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구별해 가지고 내부적인 작업들을 갖다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공통된 내용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선택 버블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정렬하려고 하는 데이터 이 n 값이 이제 커지게 되면 성능은 이제 급격히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 제곱에 이제 비례한다라고 성능을 갖다 이제 보통 이제 표현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순차 탐색은 앞에서부터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맞냐 안 맞냐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비교만 하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제 탐색 방법이고요. 근데 이진 탐색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탐색을 하려고 할 때 탐색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1차적으로 정렬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즉 유일한 키값을 가지고 있는 정렬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게 이진 탐색이다 라고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각각의 이제 알고리즘들을 갖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요 3단계로 우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런 알고리즘들을 갖다가 그림으로 도식화 시켜 가지고 먼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를 알고리즘을 갖다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의사코드, 슈도코드를 갖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들. 알고리즘은 이제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이제 플로차트나 슈도코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쪽에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슈도코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볼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로 우리가 그림으로 슈도코드로 이해했던 걸 갖다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직접 구현해 보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알고리즘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택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정렬 안 된 지역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의 위치를 탐색하는 작업이 먼저고요. 그래서 정렬 안 된 지역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를 탐색했다면 그거를 맨 앞으로 보내주는 원소 교환이 이제 기본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래서 비교와 원소 교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정렬 알고리즘을 갖다 성능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원소를 갖다 이제 비교하는 횟수를 갖다가 줄여주는 것들이 이제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원소 교환 횟수를 갖다가 이제 줄여주는 형태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이제 향상될 수 있는 형태들인데, 자, 이 선택 정렬 같은 경우는요, 어떤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n개의 데이터가 랜덤하게 이렇게 있네요. n개의 데이터가. 그러면 이거를 정렬된 순서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n개의 데이터 중에서 뭘 탐색해야 됩니까? 가장 작은 데이터를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얘네들을 갖다 뭐예요? 비교하는 작업들을 갖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제일 작다라고 이제 판단이 섰어요. 비교를 통해서. 그러면 얘를 주머니 밖으로 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기에 제일 작은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나열하고요. 그러면 한 개의 데이터가 빠졌으니까 이제 주머니는 n-1개의 데이터만 있겠죠. 그러면 이 n-1개의 데이터 중에서 또 비교를 통해 가지고 제일 작은 데이터를 잡아낸다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다음 여기다가 위치를 시키면 두 번째 이렇게 정렬된 이렇게 이제 형태들. 그래서 이쪽은 정렬된 영역, 이쪽은 정렬 안 된 영역,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정렬하려고 하는 데이터 n개의 개수만큼 n번 비교를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이나 버블이나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정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렬된 영역과 정렬되지 않은 영역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고요. 이제 구현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반복문을 이제 두 개를 중첩시켜 가지고 이제 구현하는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요 간단한 예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정렬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n개예요. 그래서 순서를 C에서 0부터 n-1로 표현하지 않고 이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자 1부터 n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가장 첫 번째 원소 위치가 1이고요. 제일 마지막 번째 원소가 위치가 n을 갖다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정렬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렬된 지역과 정렬 안 된 지역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정렬 안 된 지역 이 첫 번째부터요.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뭘 탐색해요? 가장 작은 원소의 위치를 갖다 탐색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값을 갖다 탐색을 할 때도 가장 첫 번째 원소 네가 제일 작다, 제일 크다라고 가정해서 다음 번째 원소를 갖다 비교해서 가장 작은 데이터와 가장 큰 데이터를 갖다 잡아내는 것처럼, 자, 요 70이라는 데이터가 제일 작다고 가정해가지고 이 70하고 100하고 비교하고 자 이렇게 이제 계속 비교를 한다고요. 자, 그랬더니 요 70보다 작은 데이터가 나왔죠. 그러면 뭐요? 자, 가장 작은 데이터는 여기 위치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는 60이 제일 작은 것 같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60하고 이제 비교를 하겠죠. 자, 또 60보다 작은 데이터를 만났으니까 얘가 제일 작다. 여기까지 했을 때. 자, 또 50하고 80 비교해서 아니니까 50하고 40을 갖다 비교해서 50보다 더 작은 데이터. 그러면 이 정렬 안 된 지역의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가 뭐라는 걸 갖다 봤습니까? 요 40이라는 데이터가 제일 작다는 걸 갖다 봤죠. 그러면 이 가장 작은 정렬 안 된 지역의 가장 작은 데이터를 어디? 시작 위치에 맨 앞으로 얘를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여기 위치에 40이 되고 이 70은 뒤로 보내주니까 얘가 70이 되겠죠. 그러면 10, 20, 30, 40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남아있는 요 데이터들에 대해서 방금 했던 작업들을 갖다 반복 작업을 우리가 수행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갖다 좀 펼쳐봐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자 여기서 이제 그 5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정렬이 안 돼 갖고 랜덤하게 있다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전체 데이터가 정렬 안 된 지역, 그리고 정렬된 데이터는 아직 없겠죠. 그러면 자, 요 첫 번째 요 30 네가 제일 작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처럼 배열 값을 인덱스 값을 0으로 했단 말이야. 자, 30하고 40하고 비교하고 30하고 10을 비교했더니 나보다 더 작은 데이터가 30보다 작은 데이터가 있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0, 1, 2. 자,
인덱스 2에 있는 위치 10이 제일 작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데이터하고 자 이렇게 비교하니까 여기까지 맨 마지막 번째 원소까지 했더니 이 정렬 안 된 지역 전체 중에서 제일 작은 데이터가 인덱스 2에 위치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원소 교환해요. 그러면 얘가 10이 되고 얘가 30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자 얘는 이제 정렬이 끝났죠. 전체 랜덤한 데이터 5개들 중에 제일 작은 데이터니까 그러면 나머지 n-1개에 대해서 방금 했던 것 똑같이 40 네가 제일 작어 배열 인덱스 1 값으로 0,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40하고 35 나보다 작은 데이터 얘가 인덱스 값이 되겠고 30, 50 비교하고 30, 25 20이 제일 작네. 그러면 얘를 제일 맨 앞으로 얘가 20이 되고 얘가 40이 되는 이와 같은 형태들. 그러면 정렬된 지역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10하고 20이 이렇게 있겠죠. 나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또 똑같이 작업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작업을 갖다 이제 원소 개수만큼 반복하게 되면 이렇게 정렬된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 갖다 이제 표기할 때 이런 것들 빅 O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성능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그림을 통해 가지고 먼저 접근했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했었던 거를 슈도 코드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슈도 코드 같은 경우는 가짜 코드예요. C 소스도 아니고 C++도 아니고 자바도 아니고 파이썬도 아니란 말이야. 자, 주로 자연어 중심으로 옛날에 이제 파스칼이라는 언어하고 좀 유사한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 쪽 관련 서적들을 갖다 보게 되면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걸 갖다 이제 주로 이제 플로차트보다는 이런 슈도 코드로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슈도 코드 보면 자 A라는 배열을 갖다 표현했어요. 자 C처럼 0부터 n-를 표현하지 않고 1부터 n이라고 이제 표현한 이런 배열을 갖다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안쪽 포문과 바깥의 포문이 있습니다. 이 안쪽 포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자 가장 작은 데이터의 위치 값을 탐색하는 작업이 요 안쪽 포문에서 이루어지고요. 이거를 바깥의 포문에서 내가 정렬하려고 한 데이터의 원소 개수만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부터 맨 마지막 번째 원소까지 자 스몰 리스트라는 이제 이 변수를 갖다 통해 가지고요. 자 가장 첫 번째 i 번째 원소 내가 정렬 안 된 지역에 가장 첫 번째 원소 네가 제일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j 값을 i 플러스 1번부터 했습니다. 자 i하고 j 값을 해서 똑같은 걸 방법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j번째 있는 데이터가 이 스몰 리스트 위치에 있는 데이터보다 더 작은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 뭘 바꿔요? 스몰 리스트 값을 j 값으로 바꾸죠. 그죠? 그러면 이 안쪽 부분이 끝났을 때 이 스몰 리스트라는 요 변수는 뭐요? 정렬 안 된 지역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의 위치 값을 간직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안쪽 포문이 끝나면 여기서 이 가장 작은 데이터 스몰 리스트 위치에 있는 데이터하고 우리가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원소 요거를 갖다 원소를 교환하게 되면 자 여기 위치에 정렬 안 된 지역의 가장 작은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원소 교환이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정렬된 지역이고요. 그래서 정렬 안 된 지역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의 위치 값을 찾아서 그걸 어디로 보내준다? 맨 앞으로 보내주는 작업을 원소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한다. 이게 이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동작 과정을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선택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n개의 메모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n개의 원소를 갖다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n-1, n-2 하나씩 이제 줄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원소 비교 횟수, 그래서 메모리 사용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시간 복잡도 같은 경우는 비교 표기법으로 n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분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자료 구조라든가 알고리즘 고학년 때 더 깊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분석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단계로 그림으로 도식화시킨 형태로 해가지고 좀 접근했었고요. 두 번째는 슈도 코드로 해가지고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볼 텐데 제가 이제 기본적인 소스 코드 틀은 기본적으로 잡아뒀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의 종수값 15개를 갖다가 랜덤하게 발생을 시켜서요. 그 랜덤한 데이터를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우리가 좀 정렬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이 어레이라는 배열에다가 제가 임의의 난수값을 갖다가 이제 발생을 시켜가지고 이제 0부터 9 사이의 종수값을 기본적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랜드라는 함수를 갖다 쓰게 되면 0부터 랜드 맥스 사이에 있는 임의의 종수값이 이제 발생이 됐죠. 그 임의의 종수값을 발생시키는데 이거를 100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발생시킨 어떠한 종수더라도 100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부터 99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열에는 0부터 99 사이의 종수만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형태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 랜드라는 함수만 쓰게 되면 매번 실행될 때마다 랜덤하게 이제 발생시키는 값이 매번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 랜드 함수 이제 seed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s랜드 함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꼭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s랜드하고 랜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에 기본적으로 있겠습니다. 자, 타임 함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난수값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어레이라는 배열의 데이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이제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라는 함수를 갖다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셀렉션 소트를 갖다 이제 선택 정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구현 안 했기 때문에 자, 15개의 이제 랜덤한 데이터를 갖다 발생을 시켰어요. 그거를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장 작은 데이터가 앞에 오도록 오름차순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렬하는 작업을 좀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원소 교환과 배열 원소 전체를 갖다 출력하는 기본 함수를 갖다가 좀 미리 좀 구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수합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함수 호출 과정에서 이제 패스 바이 밸류라든지 패스 바이 어드레스를 갖다 할 때도 잠깐 이제 두 개의 원소를 갖다가 교환해주는 이제 수합 함수를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 프린트 함수 같은 경우는 배열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넘어온 이 배열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출력해주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선택 정렬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자, 제가 이제 그 방금 직전에 이제 그 보여드렸던 슈도 코드 있죠. 그 슈도 코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현하시면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C 소스 코드에 맞게 인덱스 값을 0으로 하고 n-1로 이렇게 작업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 수월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선택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렬 안 된 지역에서 뭘 찾습니까? 가장 작은 데이터의 위치 값을 찾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위치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열할 때 첨자 위치를 갖다가 이제 첨자로 이제 찾는 작업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위치 값을 갖다가 자, 포인트형 변수를 해가지고 주소 값을 갖다 탐색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첨자로 하게 되면 인덱스 값이 0부터 n-1 요 위치로 해가지고 위치 값을 탐색할 수가 있겠고요. 주소 값을 하게 되면 배열의 첫 번째 원소부터 배열의 마지막 번째 원소의 주소. 그래서 인덱스 값으로 위치 값을 탐색하는 걸로 구현할 거냐, 아니면 주소 값으로 포인트 연산을 통해서 작업할 거냐. 이제 그거는 이제 구현 방법에 따라 틀릴 수 있고요. 자,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첨자 연산으로 이제 구현하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내가 이제 그 정렬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내가 이제 n 개의 개수만큼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 그 선택 그 버블 삽입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복문을 갖다 이제 두 개를 갖다 중첩시켜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스몰리스트. 자, I 가장 첫 번째 원소. 제일 처음에는 포문이 한 번 도니까 0부터 n-1번째까지 기본적으로 이제 정렬 안 된 지역 전체를 갖다 정렬 안 된 지역으로 하겠죠. 첫 번째 원소가 제일 작다. 그 위치 값을 스몰리스트가 인덱스 값 0을 갖다 저장하는 것으로 이제 초기화를 시키고요. 안쪽 포문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무슨 작업을 갖다 하냐면 자, 가장 작은 데이터의 위치 값을 탐색을 하는 작업을 안쪽 포문에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J 값을 갖다 놓는데 자, J 값에서 I 플러스 1 자, I하고 J 값을 갖다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거를 맨 마지막 번째 원소까지 J 값을 반복을 시키면서 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 P 어레이라는 데이터에서 스몰 리스트 자, 여기 위치 스몰 리스트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제일 작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스몰 리스트 위치에 있는 데이터보다 더 작은 J번째 원소를 갖다가 만났다고요. 그때는 자, 요 스몰 리스트가 인덱스 값을 뭘로? J 값을.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 내가 스몰리스트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제일 작다고 했는데 J번째 나보다 더 작은 데이터를 만났을 때만 요 if 문에 걸려서 이 스몰리스트 값을 뭘로? J 값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바꿔주겠죠. 자, 이 작업을 내가 정렬 안 된 지역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이 반복문 이제 계속 수행을 하고요. 이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자, 이 스몰리스트 값이 정렬 안 된 지역 전체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의 위치 값을 간직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때 가장 작은 데이터를 어디로 봐요? 자, 가장 작은 데이터를 어디로? 자, 데이터를 맨 앞으로 어디로? 정렬 안 된 지역에 맨 앞으로 보내주는 원소 교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리에서 스몰리스트 위치에 있는 데이터하고 자, 어디? I번째. 여기서 시작한 요 I번째가 가장 첫 번째 원소겠죠. 자, 두 개의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데이터를 가장 앞으로 보내주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첨자 연산으로 표현하면 스몰리스트 위치에 있는 데이터의 주소. 그리고 I번째 위치에 있는 데이터의 주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와 같이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결과값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선택 정리 알고리즘을 구현했기 때문에 이미 그 랜덤하게 발생시킨 15개의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끝난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데이터를 우리가 그 중간 과정들을 갖다 다 한번 봐보기 위해서요. 여기서 이제 프린트 함수로 해가지고 중간 과정을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동작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이 정렬됐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서 요 안쪽 포문이 끝나서 원소 교환까지 발생됐을 때 매번 배열의 원소들의 순서들을 갖다 매번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제일 처음에 이 작업을 갖다 했을 때 바깥의 포문이 제일 처음에 처음 돌 때는 이 전체가 정렬 안 된 지역이죠. 정렬된 데이터는 아직 없고요. 그러면 자, 뭡니까? 요 12라는 데이터 D가 제일 작다라고 이렇게 이제 스몰리스트가 얘를 갖다 이제 가리키게 있겠죠. 그래서 인덱스 값은 배열로 0이겠죠. 그래서 12하고 79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나씩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79, 62. 그래서 12하고 1을 비교했더니 12가 제일 작은 줄 알았더니 더 작은 데이터 1을 만났죠. 그러면 이제 요 스몰리스트가 뭘 가리킵니까? 요 1의 위치 값에서 0, 1, 2, 3이 되겠죠. 인덱스 값 3의 위치. 그러면 요 1하고 얘네들을 갖다 다 비교하니까 여기서 이제 1은 여기서 이퀄이 안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했을 때 요 1이라는 데이터 얘가 이제 제일
있다라는 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데이터, 제일 작은 데이터를 갖다가 요 안쪽 포문에서 이렇게 탐색 작업을 거쳐서 이 스몰 리스트가 J값 얼마 3을 갖다 간직하도록 안쪽 포문이 끝났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인덱스 3에 있는 위치하고 시작할 때 인덱스 값이 0이었으니까 0번째하고 요 세 번째 요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주게 되면 자, 12가 있는 위치에 1이 오게 되고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여기에 12가 이렇게 이제 원소 교환이 발생된 것 같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정렬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 정렬 안 된 데이터, 요 데이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79가 제일 작다고 가정하고 비교했다가 61을 만났으니까 11을 만났으니까 12가 더 작겠죠? 12하고 비교하니까 12보다 작은 데이터 없고 이 1을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스몰 리스트 값이 이 1을 가리키겠죠. 1하고 68, 81, 72, 25 비교하면 다 끝나면 자, 이 79부터 시작해서 이 n-1개의 데이터에서 비교했을 때 얘가 이제 스몰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79 요거하고 요 1하고 이제 원소 교환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 1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1이 위치한 위치에 79가 이렇게 위치한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원소 교환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나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해가지고 정렬이 끝난 이와 같은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뭐 첨자 연산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배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아주 서툴고 했을 때는 첨자 연산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면 이제 이 첨자 연산으로 작업하지 않고 뭘로 이제 포인터형 변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위치 값을 첨자 인덱스가 아닌 주소값, 메모리 주소값을 저장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자, 이 스몰 리스트 첨자값 요 PSM에서 i 번째니까 자, p 자, 어레이 플러스 i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스몰 리스트 포인터 변수에다가 내가 이 어레이에 자, i 번째 원소의 주소값, 위치값을 첨자가 아닌 주소값을 저장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해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비교를 갖다 하기 위해서요. 자, 인덱스 값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스몰 리스트 이 메모리 공간에 있는 뭐겠어요? 자, 이 스몰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에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PSM에서 이 포인트형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체 데이터 값하고 이 J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첨자 연산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J번째에 있는 데이터와 스몰 리스트 인덱스 값 얘는 이제 i번째 주소 값이겠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나보다 더 작은 데이터를 만났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스몰 리스트 포인팅 변수가 뭘 간직하면 됩니까? 자, J번째 원소의 주소 값을 간직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수합 함수 할 때도 우리가 원소 교환을 갖다 하기 위해서 자, SM 인덱스 값 위치에 있는 것은 결론은 자, PSM 주소값만 넘겨주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i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넘겨주면 기본적으로 원소 교환이 발생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결과값을 확인해서 포인트 연산을 통해 가지고 작업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정렬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가장 작은 원소의 데이터의 위치를 갖다 탐색하기 위해서 첨자 연산을 통해서 작업할 수도 있고요.
첨자 위치에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값을 통해서 포인터 연산으로 작업하는 형태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 이와 같은 이제 그 선택 정렬을 갖다 이제 구현할 때 이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택 정렬을 갖다 할 때 이 수압을 갖다가요, 여기서 이 바깥에 보면 바깥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수압을 갖다 시켜주는 이와 같은 작업들도 좀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는 선택 정렬은 선택 정렬인데요. 이 안쪽 포문에서 내가 가장 작은 원소의 데이터들만 탐색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원소 교환까지 발생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n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n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비교를 갖다 해가지고 가장 작은 데이터를 갖다가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작업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안쪽 포문에다 수압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선택 정렬을 갖다 이제 구현하게 되면 원소 교환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똑같이 가장 작은 데이터를 정렬 안 된 지역에서 가장 앞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제 5하고 3 얘가 제일 작다고 했더니 어째요? 요 3을 갖다가 요 앞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원소 교환이 이때 이렇게 한번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요 가장 첫 번째는 3하고 1을 갖다 비교해서 1하고 3, 1이 제일 앞으로 오고 또 3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된다고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5개 중에서 제일 작은 데이터를 갖다 앞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원소 교환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2번 발생됐다고요. 최악의 경우 수 같은 경우는 내가 5, 4, 3, 2, 1이다. 그러면 원소 교환이 5번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수압 함수를 안으로 보내줘가지고 선택 정렬을 갖다 구현하게 되면 원소 교환은 아주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현했던 것은 이 안쪽 포문에서는 뭐만 탐색하도록. 자, 가장 작은 데이터 위치값.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소 교환한다는 것은요, A하고 B라는 변수로다가 템프해가지고 이렇게 템프했다가 요 데이터 그만큼 메모리 정권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몰리스트 이 변수 값만 그냥 J 값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 정렬을 갖다 구현하는 알고리즘도 다양하지만 이와 같은 수압 함수를 내부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위치값만 해서 이 안쪽 포문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수압을 해주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C 책이라든지 뭐 정렬 탐색 알고리즘 또 이제 뭐 정보 처리 기사 이제 알고리즘 쪽에서도 이제 이런 수합 함수 이렇게 형태들을 하는데 다양한 이제 선택적 알고리즘도 다양하게 이제 구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선택 정렬을 구현하냐 이런 이제 효율적인 측면을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통해서요, 기본적인 이제 이 정렬 알고리즘을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좀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좀 길게 접근했기 때문에 이제 버블이나 삽입 정렬도 기본적인 동작 과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저 세부적인 차이점들만 우리가 잡아내면 되는데, 자, 선택 버블 삽입 정렬 중에서요 가장 무식한 알고리즘이 버블 정렬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선택 정렬을 갖다 구현할 수 있지만 원소 교환 횟수가 빈번하게 발생되면 안 된다. 이제 정렬 알고리즘은 원소 교환 횟수라든지 비교 횟수를 갖다 최소화시켜주면 그만큼 성능이 이제 높아지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데,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은 선택 정렬을 갖다 구현했을 때 별로 안 좋은 방법을 갖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소개했던 것처럼 원소 교환 횟수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제 그와 같은 예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이제 정렬된 순서를 갖다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을 보게 되면 항상 뭐예요? 바로 직전의 위치보다 데이터보다 이 뒤에 있는 위치는 바로 직전에 있는 이 데이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은 항상 바로 이웃에 있는 바로 직전에 있는 데이터들하고만 계속 반복하는 작업들을 갖다 하는 게 이제 버블 정렬.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내 앞에 있는 데이터는
나보다 작은 데이터만 있게 뭐 이렇게 이제 세팅하는 작업을 갖다 계속 반복하는 게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예제를 보시는 것처럼 정렬된 데이터와 정렬 안 된 지역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영역을 갖다 구별했죠. 그러면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할 때 이제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 40하고 뭐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비교하냐? 바로 직전. 자, n번째 있는 데이터고요. 바로 직전은 n-1번째겠죠. 그래서 80하고 40을 비교해 가지고 뭐 작은 데이터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기 때문에 이 80하고 40을 이렇게 이제 원소 교환을 이렇게 이제 발생을 시켜 줍니다. 또 50하고 40을 비교해서 또 바로 직전에 있는 데이터는 나보다 작아야 되니까 50하고 40 그러면 얘가 40, 50 이렇게 있겠고요. 또 60하고 하니까 얘가 원소 교환이 발생이 돼서 40, 60 이 작업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40 그러면 자 아까 선택 정렬에서 하고 똑같이요. 정렬 안 된 지역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를 맨 앞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이 버블 정렬은 이 그림이 최악의 경우수죠. 비교할 때마다 원소 교환이 발생되는 최악의 경우수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버블 정렬은 앞에서 봤었던 선택 정렬보다는 약간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과정을 이렇게 이제 펼쳐놓은 이제 그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5개의 랜덤한 데이터를 갖다가 정렬 안 된 지역, 제일 처음에는 정렬된 데이터가 없으니까 항상 버블 정렬은 맨 끝에서부터 이 첫 번째까지 그러니까 요 20하고 n번째 있는 데이터와 n-1번째 항상 바로 직전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n-1이겠죠. 그래서 이하고 비교해서 50하고 20을 갖다 원소 교환을 이렇게 이제 발생을 시켰겠죠. 또 10하고 20을 갖다 비교했더니 n-1번째 얘가 이제 n이 되고 얘가 n-1번째가 되겠죠. 내 앞에 있는 데이터가 니까 이때는 원소 교환이 발생이 안 되죠. 40하고 10이 앞으로 와야 되니까 이때 원소 교환이 발생됐죠. 자, 그러면 이제 10이 왔어요. 10하고 30 비교했더니 또 10. 그러면 이때 원소 교환이 발생되죠. 가장 작은 데이터 10을 갖다가 정렬 안 된 지역에 맨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자, 여기서 원소 교환 한 번. 자, 여기서 원소 교환 두 번, 원소 교환이 세 번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빈번하게 이제 원소 교환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알고리즘을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 이제 그림으로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먼저 첫 번째로 접근했었는데 이 같은 것들을 갖다 슈도 코드로 보게 되면 자 A라는 배열에서 1부터 n번째의 데이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자 선택 버블 삽입은 기본적으로 중첩된 포문, 중첩된 반복문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구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렬하려고 데이터만큼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 번째 원소부터 해가지고 가장 첫 번째 원소까지 비교를 합니다. 제2번째 내 바로 직전에 있는 요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서 두 개를 갖다 뭡니까? 이 앞에 있는 데이터 J-1번째 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버블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직전에 있는 원소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나보다 크게 되면 작은 데이터를 앞으로 보내줘야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2번째 있는 데이터를 바로 직전에 있는 데이터하고 원소 교환을 해주는 이와 같은 그래서 이제 안쪽 포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압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원소 교환이 이제 빈번하게 이제 발생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그 선택 버블 삽입 정렬은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면서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약간 이제 변형한 알고리즘을 갖다 이제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상태 변수 참과 거짓을 갖다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이 안쪽 포문에서 원소 교환이 한 번도 발생 안 됐어요. 여기서 이제 이 원소 교환이 발생됐을 때 요 스테이트라는 요 상태 변수가 이제 폴스 값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쪽 포문을 동작하기 전에 내가 뭐 true 값으로 세팅했는데 여기서 이 안쪽 포문에서 이제 한 번도 발생 안 됐으면
정렬이 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불필요한 작업을 갖다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약간 이제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이제 변형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데이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내가 데이터가 1, 2, 3, 4 랜덤하게 발생시켰더니 여기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자, 버블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의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원소 교환이 발생 안 되고 또 원소 교환이 발생 안 되고 원소 교환이 발생 안 되고 원소 교환이 발생 안 된다고요. 그러면 바깥의 포문은 무조건 원소 개수만큼 n번 돌기 때문에 반복문이 이제 원소 개수만큼 이렇게 돌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정렬이 끝났다고요. 원소 교환이 한 번도 발생 안 됐어요. 그러면 이때 요 밑에 있는 요 그 불필요한 뭐 정렬이 다 끝났는데 불필요한 작업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약간 이제 변형한 형태, 이런 상태 변수를 갖다 활용해 가지고 이와 같은 이제 변형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버블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자, n개 원소에 대해서 n개 메모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하고요. n 제곱에 비례하는 이제 시간 복잡도 비곱표기법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미 정렬돼 있을 경우 수하고 뭐 자료가 역순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이제 최악의 경우 수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이제 기본적인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의 성능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은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전에 이제 15개의 데이터를 갖다 랜덤하게 발생시켰던 그거를 똑같은 예제를 우리가 뭘로? 버블 정렬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자, 이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금 슈도 코드를 갖다가 보여드렸잖아요. 뭐 선택 정렬을 했던 것처럼 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갖다 기본적으로 이 슈도 코드를 C 소스 코드에 맞게 여러분들이 변환하면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슈도 코드로 봤었던 거를 우리가 15개의 데이터, 이미 15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발생시키는 작업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선택 버블 삽입 정렬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첩 포문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바깥의 포문에서 이제 원소 개수만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갖다가 하는 형태들. 자, 근데 이제 그 버블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안쪽 포문에서 기본적으로 자, 원소 교환이 바로 이제 발생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맨 마지막 번째 원소, 자, C로 했으니까 n-1이겠죠. 자, 맨 마지막 번째 원소에서 해가지고 이제 뭐 바로 뭐 이제 뭐 J 해서 J-1 했으니까 0은 이제 바로 이제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굳이 이퀄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번째 원소부터 가장 첫 번째 원소까지 J 값을 1씩 감소시키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번째 원소는 뒤에 있는 원소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원소가 나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근데 바로 내 바로 직전에 있는 원소가 나보다 더 커버려요. 나보다 더 커버리게 되면 자, 이때는 뭐예요?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원소가 자, 앞에 있는 원소보다 더 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게 나보다 더 커. 그래? 그러면 너 내 뒤로 와라. 라고 이렇게 원소 교환을 버블 정렬은 이때 이제 시켜주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J번째 원소하고 -1번째 이렇게 이제 원소 교환을 자, 우리가 이제 선택 정렬에서 첨자 연산과 포인트 연산 두 가지로 이제 구현하는 작업들을 갖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냥 포인터 연산으로 그냥 이제 구현을 해버리는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15개의 랜덤하게 발생시킨 데이터에 대해서 얘네들이 정렬이 이루어지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선택 정렬에서 했었던 것처럼 자, 요 안쪽 포문이 끝났을 때 배열에 있는
데이터들의 순서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 자, 과정을 갖다 우리가 이제 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정렬 안 된 그 랜덤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선택법을 삽입 같은 경우는 자, 정렬 안 된 지역과 정렬된 지역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했죠. 그래서 맨 뒤에서부터 얘네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부터 얘네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14하고 28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j 번째 원소. 그래서 얘가 이제 j 번째가 원소가 되고 바로 직전이 j-1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내 직전에 있는 원소가 나보다 작으니까 원소 교환이 발생 안 됐겠죠. 근데 자 14하고 33 이때는 얘가 원소 교환이 14하고 33이 이렇게 이제 발생되는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버블 정렬 알고리즘은 자, 요거를 이제 그 더 펼쳐서 한번 봐볼까요? 더 펼쳐서. 왜냐면 이제 원소 교환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수압 함수에서 여기서 이제 원소 교환이 발생됐을 때 이때 이제 하는 작업들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안쪽 포문에서 단계를 갖다가 각 단계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쫙 펼쳐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과정들을 갖다 더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갖다 보게 되면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정렬 안 된 지역에 대해서 70하고 10이죠. 그러면 이 작은 데이터가 보여야 되니까 70하고 10이 이렇게 이제 원소 교환이 발생된 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0하고 10을 갖다 비해서 10이 앞으로 왔죠. 자, 5하고 10은 이제 그대로 원소 교환이 발생 안 되고요. 그래서 이때 원소 교환이 한번 발생됐고 원소 교환 한번 발생됐고 자, 99하고 5 이때 원소 교환이 또 발생됐죠. 자, 5가 계속해서 저 앞에 있는 데이터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작으니까 이 데이터가 계속 원소 교환이 매번 발생. 가장 작은 데이터. 여기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쫙 이 프린트를 갖다가 이 안쪽 포문에서 이 안쪽 포문이 한 번 돌 때마다 이제 기본적으로 다 출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압이 발생되는 형태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5라는 가장 작은 데이터를 앞으로 발생되기 위해서 뭐 원소교환 엄청나게 발생됐죠. 그래서 이 그 버블 정렬은 이 과정까지 이제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각 과정별로 단계별로 이제 보실 수 있는 형태들. 지금 보시면 간략하게 보더라도 원소 교환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되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요 우리가 자, 약간 이제 그 정렬이 다 끝났는데 굳이 우리가 이제 그 이 바깥의 폼을 계속해서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를 갖다 이제 상태 변수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태 변수를 갖다 이제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자,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량 데이터 탑을 해서 제가 미리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풀.h라는 헤더 파일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제 소문자 이제 풀로 이제 하셔도 이제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 안쪽 포문이 들어가기 전에 자, 스테이트라는 변수 값을 추루 값으로 세팅을 해요. 그래서 이 안쪽 포문이 끝나고 나서 이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내가 이제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추루 값으로 세팅한 게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냐? 그러면 굳이 내가 작업을 계속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이 바깥의 포문을 통째로 중지를 해버리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if 문에 기본적으로 걸려 가지고요. 자, if 문에 걸려서 자, 수압이 발생이 되게 되면 뭘 하겠다?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갖다가 false 아직 정렬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 반복문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기서 이제 printf로 해가지고 한번 수행을 해보면 자, 랜덤하게 이제 15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보는데 자, 지금 예제 소스 코드에서 보면
자, 저희가 그 수정된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갖다 봐보게 되면 15개의 데이터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게 그 반복문이 이제 원소 개수만큼 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렬이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하지 않고 그냥 끝나죠. 그래서 이제 변형된 이 정렬 알고리즘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뭐요? 이제 n개의 개수만큼 반복되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갖다가 좀 더 수정을 해서 성능을 갖다 좀 더 향상시킨 이 같은 이제 변형된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에서 세 번째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삽입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O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요. O라는 데이터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하나 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렬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로 했을 때 마라도에 학생이 한 명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점수를 받더라도 항상 전교 1등이죠. 그죠? 그래서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데이터는 정렬이 끝났다라고 가정하고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운동장에 이렇게 이제 그 키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정렬이 벌써 끝났죠. 정렬이 끝났죠. 그러면 근데 중간에 이제 그 늦게 이제 도착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맨 뒤로 가려고 했더니 안 돼. 무조건 키순을 세워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그러면 자, 얘네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얘네들은 벌써 키순대로 섰으니까 정렬이 끝났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한 세 번째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얘보다 작은 친구들은 그대로 서 있으면 되죠. 그러면 자, 야, 얘보다 얘가 여기 사이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보다 큰 데이터들은 야야 뒤로 한 칸씩 물러. 그러면 얘보다 큰 데이터들은 한 칸씩 밀고 얘가 들어갈 공간을 갖다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들. 그래서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정렬된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씩 데이터를 갖다 삽입하는 이 같은 동작 과정을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정렬이 돼 있다고요. 정렬이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정렬 안 된 지역의 데이터들의 가장 첫 번째 데이터를 적절한 위치에 삽입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얘네들은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이 30이라는 데이터보다 큰 애들은 뭐예요? 한 칸씩 시프트를 갖다 시켜줘 가지고 80이 한 칸 이동하고 50이 한 칸 이동하게 되면 자, 10은 3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30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를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자, 30보다 큰 내가 삽입하려고 하는 데이터보다 큰 데이터들은 한 칸씩 시프트 시킨다. 그러면서 30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는 이유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는 형태들. 그래서 비교를 갖다죠. 요 30보다 처음으로 작은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10 앞에는 10보다 작은 데이터들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 배열 여기 앞부분 여기까지 갔을 때는 더 이상 비교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옆반하고 내가 이제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식으로 두 가지 조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삽입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과정을 다시 한번 펼쳐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선택이나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정렬 안 된 지역, 정렬된 지역의 데이터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죠. 전체가 이제 전체의 데이터에 대해서 정렬 안 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요. 근데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부터 첫 번째 데이터는 정렬이 끝났다고 가정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렬 안 된 지역의 데이터가 두 번째 데이터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선택 버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전체 데이터를 갖다 정렬 안 된 데이터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 정렬 안 된 지역의 첫 번째 데이터를 요 템프에다가 백업합니다. 왜냐면 요 10보다 큰 데이터는 한 칸씩 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32 템프, 이 10이라는 데이터, 템프에 저장된 10이라는 데이터고 맨 마지막 번째 원소부터 비교를 하니까 30이 10보다 크니까 넌 한 칸 뒤로 물러. 그러면 한 칸 뒤로 물으면 요 10이 있는 요 위치 30 위치 되겠죠. 그러면 이 10이라는 데이터는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 템프에다 미리 이제 백업을 갖다 이제 시켜놓은 이제 그와 같은 형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예요? 비교할 대상, 배열 영역 넘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 작업이 끝났으니까 어째요? 이 템프 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을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템프에 있는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이렇게 10에다 주게 되면 어디까지? 10하고 30까지 여기까지 이제 정렬이 끝난 거죠. 자, 또 정렬 안 된 지역의 가장 첫 번째 원소를 정렬된 지역의 적절한 위치에다 삽입을 하기 위해서 20은 미리 백업 해놨고요. 20하고 30을 비교해서 20보다 크니까 30을 한 칸 시프트 시켜주겠죠. 그러면 30이 여기 위치하게 되고요. 자, 시프트는 원소 교환이 아닙니다. 자, 복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20하고 10을 갖다 비교했어요. 나보다 처음으로 작은 데이터를 만났어요. 그러면 배열의 가장 첫 번째 데이터까지 비교할 필요 없죠. 10보다 작은 데이터들밖에 없으니까. 왜? 정렬이 끝난 영역에 정렬된 영역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갖다 하니까요. 그래서 자, 20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를 했죠. 여기다가 20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삽입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 그래서 자, 여기서 정렬된 지역, 자, 또 정렬 안 된 지역이 40을 백업하고, 자, 첫 번째 30하고 비교했더니 처음부터 나보다 처음으로 작은 데이터를 만났죠. 그러면 여기 40에다가 그냥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위치하면 되는 거고요. 50도 마찬가지죠. 자, 이와 같은 경우수를 가지고 삽입 정렬을 갖다 수행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 정렬 알고리즘 같은 경우 슈도 코드로 보게 되면 자, A라는 배열 1부터 n번까지 기본적인 삽입 정렬 알고리즘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바깥의 폼을 보면 선택이나 버블 정렬 알고리즘 1부터 시작했죠. 근데 얘는 2부터 시작하는 걸 갖다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첫 번째 데이터는 정렬이 끝났다 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J번째 자 i-1 자, i 값은 2부터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가 정렬이 돼 있고 자, j 값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i 값 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하니까요. 비교를 갖다 하기 위해서 j 값을 i-1번째 얘가 i고 얘가 j 값을 이렇게 하게 되면 i-1 자, 정렬된 영역에 뭐 맨 마지막 데이터부터 j 값을 기본적으로 하나씩 감소시켜 가면서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배열을 갖다 0이 아니고 1로 표현했기 때문에 배열 영역 안에 있고 자, 여기서 뭡니까? 요 템프 내가 이제 삽입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템프에다 백업했잖아요. 나보다 처음으로 큰 데이터를 만날 이제 템프가 어째요? 이 J번째 데이터보다 작으면 그래서 얘가 이제 크게 되면 J번째 있는 이 데이터가 내가 삽입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크면 그때마다 이제 시프트를 갖다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확보하는 작업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자, J번째 있는 데이터를 한 칸 앞으로 이제 뒤로 밀어주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반복문 while문에서는 이 템프가 들어갈 뭐를 확보하겠다? 공간을 확보하겠다. 공간이 확보게 되면 J 플러스 1번째 이 템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저장해 주면 이제 삽입 정렬이 완료되는 형태들을 갖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n개 원소에 대해서 n개의 메모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미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할 때는 원소 비교 횟수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성능이 이제 많아지는 형태를 갖다 볼 수 있겠고요. 역순일 때는 이제 최악의 경우수를 갖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요것도 이제 이전에 이제 15개의 데이터를 갖다 랜덤하게 이제 발생시켜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처럼 자, 얘네들을 갖다가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15개의 데이터를 랜덤하게 이제
발생시켜서 정렬하는 우리가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똑같은 예제를 15개 데이터를 해서 방법만 삽입 정렬로 우리가 수행을 해보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임시 변수 템프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삽입하기 전에 데이터를 우선 이제 백업을 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i부터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소 개수만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을 시켜줘야 되니까요. 자, 템프에다가 내가 삽입하려고 하는 데이터 p-array 플러스 i. 자, 제가 여기서 이제 i 값을 0부터 시작하지 않고 두 번째 배열 원소인 1부터 시작했다 라는, 그래서 인덱스 0은 정렬이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안쪽 포문에서 이제 템프가 들어갈 뭐래요?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을 안쪽 포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1. 자, 그래서 j 값이 0. 자, AND 연산. 슈도코드에서는 이제 0문자로 AND로 했지만, 자, 0 이상 배열 영역 안에 있을 동안이죠. 배열 영역 밖에 벗어나게 되면 이제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J번째, 자, 템프보다 크고 J 마이너스 이렇게 했을 때, 자, p-array 플러스 J 플러스 1. 자, 한 칸씩 밀어주는 작업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J번째 있는 원소로 돼 있다. 그래서 나보다 큰 데이터, 템프보다 큰 데이터들을 한 칸씩 시프트 시켜주는 작업을 갖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뭐 템프가 들어갈 공간 확보가 끝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확보된 공간에다가 뭐를, 자, 템프 값을 갖다가 저장하는 작업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j 값, 여기 이제 요거 이제 하기 때문에 그냥 i하고 j를 바깥에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int j 하게 되면 이 폼은 바깥에 벗어나게 되면 j라는 변수를 메모리 반납하기 때문에 여기서 j를 갖다 쓰게 되면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바깥에다가 그냥 둘 다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구현한 요 그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얘가 어떻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각 단계별로 프린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바깥의 포문이, 안쪽 포문이 기본적으로 끝났을 때 출력해 보면 우리가 이제 단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얘를 갖다가 수행을 해보면 삽입 정렬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 단계별로 이제 펼쳐놓은 거. 자, 여기서 이제 그 보면 삽입 정렬은 여기서부터 정렬 안 된 지역, 43은 정렬이 된 데이터. 그러면 이 68을 여기 적절한 위치에 삽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68은 43보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정렬이 끝난 거죠. 또 정렬 안 된 지역 54를 적절한 위치에, 그러면 68은 한 칸 뒤로 가고 이 68이 뒤로 간 자리에 54, 43은 작으니까 여기까지 정렬이 끝났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갖다 수행하게 되면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모두 다 정렬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배열을 갖다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렬 알고리즘 3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택, 버블, 삽입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배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렬 알고리즘 3가지를 선택, 버블, 삽입 알고리즘을 갖다가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탐색에 대한 순차하고 이진 탐색 2가지를 갖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탐색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갖다 할 수 있는데,
뭐 탐색을 할 때 이제 뭐 이제 분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메모리 이제 그 뭐 외부 내부에서 하냐 메모리에서 하냐 아니면 외부 저장 장치에서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저장 수행되는 위치에 따라서 뭐 내부 탐색 외부 탐색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검색 방법에 따라서 이제 키 값을 갖다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검색하는 이제 비교 탐색.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순차 탐색이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뭐 순차 탐색, 이진 탐색들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이제 그 개수적인 성질을 갖다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는 이제 해싱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 쪽에서 더 깊이 이제 심화 이제 여러분들이 2, 3학년 고학년 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순차고 이진 탐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 탐색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소개만 할게요. 구현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최소값, 최대값을 찾는 형태들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배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배열 원소 개수만큼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키값을 만났을 때 그 위치값을 갖다 기본적으로 리턴을 해주면 되는 형태들 가장 단순한 형태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림으로 보더라도요. 뭐 슈도 코드로 갖다 이제 간략하게 먼저 봤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73이에요. 이렇게 이제 배열에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인덱스 값을 일씩 증거해서 그냥 하나씩 순차적으로 옵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지 아니냐? 그러면 탐색 성공했으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 라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중복된 데이터까지 이제 73이라는 데이터가 여기서 이제 내가 2번 있을 수도 있고 3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중복된 데이터까지 이제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배열 끝까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들만 배열이 있다고 하면 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탐색했으면 거기서 이제 반복을 중단하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탐색을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배열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맨 마지막 번째까지 했더니 인덱스 값이 0부터 9 그래서 이제 증가해서 10은 배열 영역 넘이니까 그래서 n개 개수일 때 n개는 이제 배열 메모리 공간 넘어잖아요. 이때는 이제 데이터 검색이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구현 자체는 뭐 숫자 탐색은 단순하니까 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 자, 중요한 것은 이진 탐색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진 탐색 우리가 이제 제가 정렬 탐색 알고리즘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이진 탐색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렬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일한 키값 중복된 키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원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름으로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이진 탐색으로는 이름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름 같은 경우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2명 있을 수도 있고 3명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중복된 키값이 발생되는 것에서는 검색할 수 없는 것들이고 이진 탐색으로 작업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근데 학번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어찌요? 중복되게 부여가 안 됐죠. 중복되게 이제 부여되면 그것 자체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값을 가지고 있는 학번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이걸 정렬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데이터에 대해서 유일한 키값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진 탐색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슈도 코드를 갖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림으로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제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21이라는 데이터를 갖다 탐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순서를 봐보세요. 4, 7, 8, 10, 12 정렬이 끝났죠. 이진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렬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정렬 작업이. 지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아예 초기 값을 정렬된 데이터로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정렬이 끝났고 중복된 키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복된 값이 없죠. 이게 그러면 이진 탐색을 갖다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3개의 변수를 갖다 하는데요. 자, 퍼스트하고 라스트라는 변수는 내가 이진 탐색을 수행하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원소에서 마지막 번째 인덱스가 그러면 인덱스 0 첫 번째부터 여기 내가 찾을 범위의 시작과 끝을 갖다 기본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열 전체에 대해서 이 범위에서 내가 뭐를 찾겠다? 21을.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0하고 9를 갖다 더하면 자, 9죠. 9를 갖다가 2로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자,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기 때문에
자, 4가 되겠죠. 그러면 자, 미드 값을 4를 했어요. 자, 퍼스트하고 라스트 사이에 있는 중간 원소의 위치 값을 4. 그러면 이 중간 원소 인덱스 사이에 있는 데이터 14하고 21을 갖다 비교해요.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21은 14보다 크죠.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는 어디 있겠어요? 14 뒤에 있겠죠. 왜? 정렬이 끝난 데이터들이니까 14 앞에는 14보다 작은 데이터들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는 찾으러 내가 탐색하러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이 순차 탐색일 때는 4, 7, 8, 10을 다 비교하지만 이진 탐색은 이 중간 요거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하고 비교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이 중간 거보다 크면 뭐예요? 범위수가 여기서 이 범위수에서 범위수를 좁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 미드 플러스 1 자, 퍼스트 값만 바꿔줍니다. 내가 이제 그 찾고자 하는 값이 크게 되면 자, 미드 플러스 1 자, 5가 되죠. 그러면 5하고 9 그러면 14죠. 14를 2로 나눠 가지고 중간 값을 계산하면 7이죠. 그러면 5하고 9 요 이 인덱스 요 범위 안에서 찾겠는데 자, 인덱스 값 중간 값 미드 값을 갖다가 7로 했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 36하고 20을 갖다 비교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36보다 작죠. 그러면 어디로 탐색해야 돼요? 요 36 앞으로 탐색해야 되죠. 요 뒤에는 볼 필요 없어요. 왜? 36보다 큰 데이터들밖에 없겠잖아요. 정렬이 끝난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진 탐색을 갖다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이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작아요. 그때는 뭘 바꾸냐면 자, 라스트 값을 바꿉니다. 얼마로? 미드 마이너스 1로. 자, 요 바로 요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라스트 값을 6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또 바뀐 라스트 값하고 이제 퍼스트 값을 해서 11이죠. 11로 2를 나누면 미드 값이 5죠. 그러면 자,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겠죠. 인덱스 값 5가 되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탐색 데이터를 이렇게 탐색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근데 탐색을 했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무조건 탐색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 방금 했었던 것처럼 내가 탐색하려고 하는 11이에요. 그러면 자, 퍼스트하고 라스트에서 미드 값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14 11은 14보다 작으니까 요 앞으로 그러면 요 뒤에는 볼 필요 없고 그랬을 때 뭘 바꿉니까? 자, 뭐 라스트 값을 갖다 미드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3으로 바꿨죠. 또 여기서 이제 요 범위수의 중간값. 그래서 내가 7이 이제 7은 11보다 이제 그 뭐 이제 11보다 작으니까 요 앞으로는 볼 필요 없으니까 7 뒤에 있는 요 범위수로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했는데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계속 반복했다고요. 그래서 자, 퍼스트 값하고 라스트 값이 같아져서 중간 값, 미드 값 했는데 자, 요 미드 값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11이에요. 그러면 자, 10이라는 데이터는 11보다 작죠. 그러면 내가 어디로? 10D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자, 퍼스트 값을 미드 플러스 1을 했습니다. 자, 퍼스트 값은 라스트 값보다 커지면 안 돼요. 예? 작거나 같이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퍼스트 값이 라스트 값보다 커졌을 때는 더 이상 탐색할 게 없구나 라고 해서 검색 실패로 끝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탐색을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방금 봤었던 것들을 저희가 슈도 코드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요 이진 탐색을 재기적인 재기함수 재기적 용법하고 비재기적 용법 즉 반복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구현할 수가 있겠는데 자, 슈도 코드는 이제 재기적 용법을 한번 봐볼게요. 자, A라는 배열에서 내가 찾고자 하려고 하는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 그리고 키 값을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러면 자, 퍼스트하고 라스트에서 미드 값을 계산하겠죠. 자, 포인트 연산할 때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첨자 연산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미드 위치에 있는 데이터하고 키 값하고 같으면 이 위치 값을 그냥 리턴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내가 찾고자 하는 키 값이 중간 값보다 작으면 뭘 값을 바꿨습니까? 라스트 값을 미드 마이너스 1
만약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이 중간 값보다 크게 되면 퍼스트 값을 미드 마이너스 1로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 서치 함수가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면서 호출하고 뭐 할 때까지 탐색 성공할 때까지 이런 형태들이고요. 근데 이런 제기 함수를 갖다 여러분들 할 때는 탈출 조건을 정확히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 슈도 코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자 탈출 조건을 갖다 이제 잡아내주는 작업이 슈도 코드에 좀 명시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함수, 이 바이너리 서치 함수가 이렇게 이제 바이너리 서치가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이제 탐색을 성공했으면 이 얘가 뭘 넘겨주겠어요? 미드 값을 넘겨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리턴 이런 작업을 해주는 형태들. 슈도 코드, 이 슈도 코드에서는 한 두 개 정도의 약간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보완을 하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방금 봤었던 요 이진 탐색을 우리가 이제 간단한 예지를 통해 가지고 한번 구현하는 작업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0개의 데이터를 자 랜덤하게 정렬 알고리즘처럼 랜덤하게 발생 안 시켰어요. 랜덤하게 발생시키면 정렬도 시켜야 되고 중복 체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진 탐색 알고리즘 구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개의 데이터를 아예 정렬된 데이터 그리고 중복된 키값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제가 초기화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켜주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무한루프를 갖다 돌려줘서 사용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용자한테 키값을 입력받고요. 만약 이제 0을 입력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검색 종료하겠다 형태들.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 함수한테 이제 배열의 주소값 그리고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 원소의 인덱스 값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을 넘겼을 때 얘가 이제 탐색을 성공했을 때는 인덱스 값을 넘겨주겠죠. 자, 검색 실패했을 때는 EOF 값, end of file이라 해서 보통 이제 마이너스 1 값인데 이 헤더 파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서치 함수가 EOF 값을 넘겨주면 이제 검색 실패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메인 함수를 갖다 이제 구현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었던 요 슈도 코드 제기적인 용법은 이 슈도 코드를 여러분들이 그냥 C 소스 코드에 맞게 그냥 구현하시면 금방 끝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슈도 코드 쪽에서 기본적인 작업을 갖다가 자, 우리가 이제 강의 자료에 있는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C 소스 코드로 이제 기본적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중간 원소의 위치 값을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자, 이제 첨자 연산을 하기 때문에 자, 요 미드에서 내가 넘어온 첫 번째 퍼스트하고 라스트 인덱스 값을 2로 나누게 되면 중간 원소의 위치 값을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이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자, 우리가 이제 P 어레이로 이렇게 했으니까 P 어레이에서 미드 요 위치에 있는 거하고 키값이 같으면 내가 미드 원소의 위치 값을 기본적으로 넘겨주면 되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자, 요 키값이 미드 위치에 있는 원소보다 작거나 컸을 때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 요 바이너리 서치 함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기 함수 호출을 갖다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넘겨주는 게 자, P 어레이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넘겨줄 거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이 중간 값보다 작으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미드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 미드 마이너스 1 요거는 이제 또 키값이 내가 이제 중간 값보다 이제 키값이 커지게 되면 퍼스트 값을 미드 플러스 1로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을 갖다 바꾸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기 함수를 갖다 할 수 있겠고요. 이거를 이제 EOF 값.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탐색을 실패했을 때는 뭘 넘겨줘요? 이 함수가 EOF 값을 넘겨주면 탐색 실패고 여기서 이제 찾은 원소 위치 값을 넘겨주면 이제 성공을 갖다 이제 하는 형태들 갖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제기적 용법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제기 함수를 갖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제기 함수를 계속해서 반복할 거냐 말 거냐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넘어온 퍼스트 값이 라스트 값보다 커졌을 때는 내가 굳이 계속해서 제기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제기 함수를 갖다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자, 제기 함수의 탈출 조건이 꼭 우리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셔야 된다. 그래서 슈도 코드에서는 이제 이거를 명시 안 해놨죠. 그래서 이제 퍼스트 값이 라스트 값과 커져 버리게 되면 계속 바이너리 서치 함수를 갖다 통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슈도 코드상에서 이 바이너리 서치 함수가 호출해서 리턴 미드 해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 리턴문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 바이너리 서치 함수가 다시 복귀를 하고 나서는 자, 기본적으로 어디 항상 리턴 EOF 값이겠죠. 그래서 EOF 값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자, 얘를 갖다 기본적으로 여기다 리턴문을 갖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기 함수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임의적으로 세팅한 요 데이터들에 대해서 자, 9를 갖다 하니까 9는 두 번째 뭐 배열 인덱스 값으로 0, 1로 출력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출력하셔도 되고요. 88 자, 88 10번째 이렇게 탐색했죠. 100을 갖다 입력할까요? 자, 검색 실패한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종료하는 형태들. 그래서 이런 중간값, 그래서 제기 함수의 탈출 조건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이번에는 똑같은 요 예제를 자, 우리가 이제 그 제기적인 용법으로 해가지고 제기 함수를 통해 가지고 얘를 갖다 할 수도 있겠지만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제기적인 용법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그 요 작업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 제기 함수를 했었던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를 이제 반복문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처리하는데 자, 요 제기함수, 이 제기함수가 요 while문에 들어가게 되면 자, 반복은 언제 동안 수행해야 됩니까? 이 제기함수의 탈출 조건을 갖다 부정을 하게 되면 자, first 값이 last 값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계속해서 탐색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검색 원소의 이 first하고 last 값을 가지고 우리가 검색 원소의 위치 값을 갖다가 미드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낼 수 있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while문 안에서 이제 미드 값, 중간 값 하는 거고요. while문 바깥에서 하게 되면 first하고 last 값을 계속 바꾸는데 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first하고 last 값에 대해서 중간 원소의 위치 값을 갖다 기본적으로 계산해내는 작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기함수로 했었던 거를 이 반복문 안으로 이제 집어넣어줘서 자, 키값하고 자, 중간 원소의 위치 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미드 위치 있는 데이터가 같으면 여기서 뭡니까? 리턴 미드 해주고 뭐 검색 성공했으니까 그냥 끝내버리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자, 뭐가 바뀝니까? 자, 중간 미드 원소에 있는 위치 값이 키값보다 커지게 되면 뭘 바꿔요? 라스트 값을 미드 마이너스 1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라스트 값이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바뀐 라스트하고 퍼스트하고 비교해 가지고 계속 탐색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서 라스트 값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라스트 값을 가지고 미드 값을 다시 재계산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제기함수 이쪽 같은 경우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자, 키 값이 미드 값 원소보다 했을 때 퍼스트 값을 미드 플러스 1로 바꿔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제기 함수를 통해 가지고 작업했던 거를 우리가 비제기적인 용법,
즉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작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5 아홉 번째 5 첫 번째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전에 이제 제기적인 용법을 했을 때는 first가 last보다 크게 되면 더 이상 탐색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갖다 부정해서 반복문으로 이 메인 함수에서 바이너리 서치 함수를 딱 한 번만 호출되게 제기적 용법은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n번 이제 호출되니까요. 그래서 first가 last 값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계속해서 탐색하는 거고요. 그 first하고 last 값을 가지고 mid 값을 계산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 같으면 return mid를 하면 되는 거고요. 키값, 자, 키값이 중간 원소보다 작아요. 그러면 자, last 값을 앞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last 값을 mid 마이너스를 바꿔줬고요. 이 바뀐 값을 가지고 또 중간값, 여기서도 이제 first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재기적인 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진 탐색을 그림과 슈도 코드 그리고 우리가 구현하는 작업들을 갖다가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기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현하는 방법과 비재기적인 용법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계산하는 작업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첨자 연산만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 연산으로 이제 또 이제 추가 작업들을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여러가지 배열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접근을 했었는데 그 배열이라는 기본 개념을 갖다가 응용하기 위해서 정렬 탐색 알고리즘을 그림으로 그리고 슈도코드로 구현하는 작업을 통해서 선택 버블 삽입 정렬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이 세 개의 알고리즘 중에서 삽입 정렬 알고리즘이 제일 낫고요. 그리고 버블 정렬 알고리즘이 가장 무식한 이제 가장 빈번한 원소 교환이 발생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탐색을 하기 위해서 단순한 이제 순차 탐색은 이제 소개만 드렸고 이진 탐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정렬된 데이터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키 값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을 갖다가 기본적인 배웠던 것들을 갖다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직접 구현해 보면서 배열에 대한 이해를 응용을 활용을 해보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